LMN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입니다. 요즘 LLM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LMN은 트랜스포머라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입력한 단어를 보고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엄청나게 복잡한 확률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크게 오픈 AI에서 만든 GPT 계열과 구글에서 만든 현재 제미나이의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버트 계열이 있는데, 오픈 AI는 순방향 학습으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만 집중적으로 학습했고, 버트의 첫 글자인 B는 양방향이라는 바이 디렉셔널인데 문장에서 중간에 단어를 비워놓고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다음 단어뿐만 아니라 전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공개되었던 초기 시절 오픈 AI는 다음 단어를 잘 맞추기 때문에 문장을 잘 생성한다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버트는 중간을 비워놓고 학습 때문에 의미를 GPT에 비해 더 잘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MN의 이런 학습 방법 때문에 인터넷에 밈처럼 돌았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줘에 대해 이상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다음 단어를 모아 다음 문장을 맞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의 전제가 잘못되면 전체 답변이 잘못되거나 더 나아가 황당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LMN의 할루시네이션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데이터의 품질, 알고리즘의 문제, 모델의 크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세이프입니다. 세이프를 쉬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LMN의 답변을 문장 단위로 분류하고 각 문장을 구글 검색을 통해 비교해 본 다음에 정확도를 판별해 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음은 세이프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사용자가 에펠탑이 뭐냐고 물어보면 LMN은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타워이며 20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세이프를 이용하여 분석 후 자동으로 점수를 주고 강화학습으로 자동으로 발전해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이프 엔진이 하는 일은 방금 LMN이 답변한 내용을 크게 4단계를 통해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 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정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It opened in the 20th century에서 it은 장문에서는 에펠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독립적인 문장의 경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it을 더 에펠타워로 바꿔주는 것이죠. 3단계는 렐러번스, 즉 관련도를 측정합니다. 에펠탑에 대한 질문인데 갑자기 나일강에 대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도가 낮기 때문에 3단계에서 나일 리버 이즈 인 더 이집트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레그 기술이 이용됩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답변을 한 에펠타워 이즈 어 타워와 에펠타워 이즈 인 페리스 2점을 자동으로 받았으며 잘못된 답변인 에펠타워 오픈드 인 20th 센트리는 1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에펠탑은 1887년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맞는 말이지만 질문과 관련이 없는 나일 리버 이즈 인 이집 역시도 1점을 받았습니다. 즉 답변 전체는 4점이죠. 세이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환각 현상을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로는 트루트풀 QA, 할로에버, 프레시 QA, 할로 QA 등이 있는데 대부분 질문과 답변이 짧아서 긴 문장과 LMN에서 답변하는 긴 답변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문과 답변이 짧아서 긴 문장의 질문과 LMN에서 답변을 하는 긴 답변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긴 문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 스코어가 있는데 아직 주제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과학, 스템, 인문학 등 38개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록팩터라는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세이프 방법론을 사용했을 경우
인간이 주석을 달아가며 채점한 것과 72% 일치했으며 잘못된 답변이라고 뽑은 문장을 랜덤하게 100건을 뽑아 보았을 경우 76% 세이프 답이 정확히 사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아직은 진실 여부만 파악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차원적인 분야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은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원적인 것은 우리도 구글을 통해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다르죠. 엘사 파타키는 스페인의 모델이자 배우입니다. 조연으로 엘리나 네베스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엘사 파타키에 대해 물어보자 장문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엘사 파타키 contribution have been significant. 이 답변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엘사 파타키의 공헌이 상당했는지는 사실 모호한 분야입니다. 찰리 채플린처럼 대배우라고 하면은 누구나 명확하게 큰 공헌을 했다고 답변했겠지만은 가장 알려진 것이 유명 영화의 조연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하면 그녀가 큰 공헌을 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는 인간 평가자는 이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채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가장 공정하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 위키피디아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그런 직접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 큰 공헌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업적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이프는 달랐습니다. 세이프는 첫 번째로 구글 검색을 통해 엘사 파타카의 경력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녀가 분노의 질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죠.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엘사 파타카의 영향력을 검색했는데 20년 이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동했고 주목할 만한 인물이란 것을 세이프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두세 편의 크고 작은 작품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엘사 파타카의 기여를 검색해 보았고 그녀가 여러 브랜드와 협력한 경험이 있고 우먼스 시크릿, 지오세포 등의 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세이프는 이런 체계적인 결과를 통해 그녀가 의미 있는 공헌을 했다는 답변이 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엘사 세이프가 판단한 근거가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